안녕하세요. 대한자산투자연구원 이태광입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2026년 6월 18일 낮 12시 52분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1월 4,300구로 시작한 코스피가 불과 5개월 반 만에 9,000을 넘어섰습니다. 2배가 넘은 겁니다. 1980년 코스피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4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 자본시장 역사상 전례 없는 순간입니다.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오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1000, 2000 가는데 18년 걸렸습니다. 2000, 3000 가는데 1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4000, 9000은 불과 5개월입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장세입니다. 1월에 5000 돌파, 2월에 6000 돌파, 5월에 7000 돌파, 5월 15일에 8000 돌파, 그리고 오늘 9000 돌파. 이걸 거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숫자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코스피의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고작 8배 수준입니다. 글로벌 평균이 1516배입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라는 겁니다. 이번 코스피 급등의 첫 번째 핵심은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서버를 짓고 있습니다. 챗GPT, 구글 AI, 메타 AI. 이 AI들이 작동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HBM, 고대 역폭 메모리가 핵심입니다. 그 HBM을 누가 만들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전 세계 D램 시장 1, 2위가 다 한국 회사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26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오른 겁니다. 삼성전자도 35만원대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JP모건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더 오래, 더 길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은행들이 한국 주식을 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코스피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890조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올해 890조 원을 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3차 상법 개정입니다. 지난 2월 25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기업들이 자기 주식을 사놓고 소각을 안 했습니다.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법으로 1년 안에 무조건 소각해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삼성전자 14조 9천억, SK하이닉스 12조 2천억, SK 4조 8천억, 대형주만 합산해도 27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이 공시됐습니다. 주식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이걸 리레이팅, 재평가라고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과거 한국 증시는 낮은 주주환원,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늘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 구조가 이번 법 개정으로 근본부터 바뀌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거품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바로 어제 6월 17일 코스피 연간 목표치를 11,500선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거가 뭐냐? 12개월 앞을 내다본 선행 EPS, 즉 주당 순이익이 3월 말 666에서 6월 15일 기준 1,056으로 폭등했다는 겁니다. 불과 3개월 만에 기업 실적 전망이 58%나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FOMC가 매파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는요? 올랐습니다. 9,000을 뚫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지금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만의 실적 장세가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시장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양극화 문제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입니다. 실제로 지수가 크게 오른 날에도 올라간 종목은 200개,
내려간 종목은 700개인 날이 있었습니다. 지수만 보고 내 주식도 올랐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개인 비투 문제입니다. 지금 신용융자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조정이 오면 반대 매매가 쏟아지며 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3분기 변곡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8월 말에서 9월 초를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에 기저 부담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넷째, 오늘 미국 금리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9,000 돌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AI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상법 개정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리고 폭발적인 기업 실적 상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린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다만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두 가지입니다. 공포에 팔지 않는 것만큼 지나친 욕심에 빚을 내서 추격 매수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역사적인 강세장일수록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시되 투자는 언제나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자산투자연구원 이태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